조직과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협상 스킬. 저희는 오늘 를 만납니다. 까르푸의 전략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협상 상황에서 활용하는 스킬,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과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협상 스킬. 저희는 오늘 베트나를 만납니다. 여기 보이는 브랜드의 로고가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기업의 공통점을 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맛있는 거 먹는 곳?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기업의 공통점은요, 실제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던 기업들입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했던 이 기업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의 철수했거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요, 이 모든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을 실패했다라는 결론을 내기보다는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전달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얘기를 드릴 기업은 바로 까르푸라는 기업인데요. 이 까르푸는 세계 2위 유통업체입니다. 한국 시장에 1조 원을 투자하면서 저희 시장을 이제 진입하려고 도전을 했었죠. 당시 1인 이마트를 추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속도로 한국 시장을 점령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현지화를 완벽하게 실패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한국 시장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까르푸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매각 시장에서 까르푸에 첫 번째로 어떤 전략, 움직임을 했었을까요? 이 매각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철수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한국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철수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미 우리는 또는 까르푸는 지금 현재 기업의 이미지는 이미 실패에 대한 이미지가 컸는데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제대로 된 금액으로 협상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걸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까르푸는 바로 첫 번째 움직임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매각 시장에서 인수위항의 기업을 찾는 부분인데 놀랍게도 까르푸는 1년간 5개의 매장을 더 연달아서 오픈하는 결정을 합니다. 아니 왜 망해가는데 다시 매장을 오픈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최적의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각을 코앞에 둔 시점에 오히려 점포수를 늘리는 승부수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협상의 결렬 시기에서 점포수를 늘리는 승부수를 선택한 까르푸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각 당시 국내 할인점에 대한 현황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우리나라의 유통 빅4로 자리 잡는 기업들이 까르푸를 인수하면 1, 2위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유통업계에 바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직전이었습니다. 결과는 업계 빅4가 모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까르푸에 대한 인수의향에 전반적인 호의적인 표시를 했었습니다. 까르푸는 매각 협상을 시작하기 전 5개의 매장을 추가 오픈으로 했던 선택이 매력적인 베트나라고 해서 협상에서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까르푸의 전략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자,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결 까르푸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까르푸는요, 베트나를 확보하면서 의뢰 관계에 있었던 시장 안에서 완벽하게 갑으로 위치를 하면서 베트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뽑습니다.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결, 을에서 갑으로 갈 수 있는 베트나는 협상 결렬 시 최선의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협상이 어려워졌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 정확한 베트나에 대한 승부수로 까르푸처럼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베트나는 정확하게 정의하면 협상을 깰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협상 전에 반드시 베트나를 확보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상대 베트나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렇다면 협상은 M&A나 또는 매각이라든지 기업 간에 거래되는 중요한 거래이지 우리가 업무 상황이나 직장인으로서 배워야 되는 스킬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해관계자, 동료, 상사 분들과 끊임없는 협상의 상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에서의 베트나라고 하는 스킬을 잘 배워서 업무 적용하시는 부분들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나의 유무에 따라서 협상력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협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돈이 많으면 이길까요? 또는 상대보다 내가 조금 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유리하면 좋을까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안은 바로 베트나입니다. 네 가지를 분석하면서 제가 나와 상대방의 베트나의 확보 여부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베트나를 확보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어느 부분이 우위한 요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협상력이 절대 우위한 부분들은 내가 베트나를 가지고 있고 상대는 베트나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유리하게 되고 완벽한 갑의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협상력의 절대 열이한 구간을 확인해보면 베트나에 대한 확보가 없고 상대가 베트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베트나. 그렇다면 베트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아까의 사례처럼 까르프는 본인들이 지금 현재 실패적인 이미지에만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니즈를 파악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저는 베트나에 대한 준비를 5단계로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 안에서 다양한 틀로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들이죠. 이걸 확장의 단계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이 확장의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프레임스토밍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을 해결할 때 여러 아이디어를 줘 또는 정답을 줘 라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나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브레인스토밍보다 훨씬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은 바로 프레임스토밍입니다. 프레임스토밍은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시각으로 판단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겠죠. 마치 까르프가 이 협상의 결렬 상황에서 실패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다른 승부수를 제시한 것처럼 말이죠. 업무 상황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가 자원 지원을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는 나는 어떤 베트나를 준비해야 되나라는 아주 작은 업무 상황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추가 인력이 어렵다면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브레인스토밍은 상사가 거절할 이유를 분석하고 왜 때문에 자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한다면 상대인 상사를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2단계는 검증입니다. 이 검증은요, 상황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기법입니다. 근본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화면과 같이 삼각구조는 빙산 모형을 조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네, 위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표면으로 올라오는 사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밑에 기저에는 어떤 행동 유형과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안에서의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까르프로 한번 제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까르프는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체적인 내용이 매각을 위한 협상 과정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5개의 매장을 오픈했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저에 첫 번째 행동 패턴이 나타나죠. 점포의 수를 늘렸던 부분은 바로 인수의향에 대한 마인드,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향상하고자 했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세 번째, 현지화에 실패하고 전체적인 실패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최적의 조건에서 매각의 조건에서 매력적인 베트나를 마련했던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상승하게 했던 성과를 가져다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2단계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단계는 바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입장에서 바라보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공감지도인 해당 그림과 같이 충분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상대의 의견과 행동을 파악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3단계에서는 만약에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업무 상황 속에서 상사라고 한다면 상사의 입장이나 상사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감지도의 이해관계자들과 교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4단계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4가지 프레임을 활용해서 문제의 전체적인 이슈를 탐색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 그게 사람인지, 관계인지, 또는 구조적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다른 문화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들이죠. 베트나는 협상의 결렬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제시하는 기회가 없죠. 단 한 번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5단계입니다. 베트나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바로 구상입니다. 이 구상의 단계에서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역으로 설계하는 바로 백캐스팅이라고 하는 기법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들 중에 포캐스팅과 백캐스팅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포캐스팅은 주변에 있는 현황에 적절히 타협하면서 현실 위주의 목표 설정의 달성 기법이라고 한다면, 백캐스팅은 목표를 먼저 일단 설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으로 가능한 것들을 찾는다라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테슬라에 이 전기차가 나오면서 과연 전기차가 가능할까라고 했지만 전기차를 목표로 여러 가지에 대한 세부 기술들을 하나하나씩 마련해가는 역으로 설계해가는 과정들이죠. 까르푸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5단계 구상에서는 미래를 구상하고 2번째 역으로 비전부터 출발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는 길을 찾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베트나를 준비하는 5단계를 추천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면서 참고했던 책이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입니다. 해당 책에서는 협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이고, 2번째도 내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이고, 그리고 3번째나 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협상 상황에서 베트나를 활용하는 스킬,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